안녕하세요. 인체연구소 김한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덧, 임산부들이 입덧을 진짜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미식거림 때문에 음식도 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뭐 살이 빠졌다, 오히려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진짜 뭐 그 한 3개월, 4개월 차까지 정말 너무 심해서 식사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치료하기가 치료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치료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서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이 치료를 해봤고, 뭐 이렇게 오심, 구토 이렇게 실제로 막 구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치료를 많이 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왜 입덧이나 이제 미식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생기는지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항구토제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약이 안전한지, 그리고 한약도 마찬가지로 안전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논문들을 보면 요 호르몬 때문에 이제 이 호르몬이 이제 구토중추에 작용을 해서 미식거림이나 입덧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다른 증상들을 봐도 이제 구토나 오심은 이제 미식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 호르몬 때문이다라고만 단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제 그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감염이나 뭐 이렇게 뭐 다른 염증 증상들이 있어도 구토나 오심은 되게 흔하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염증 물질이 구토중추에 작용을 해도 이제 미식거림이나 심하면 구토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타민을 청소하는 이제 얘네들이 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은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혹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히스타민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얘네를 청소하는 이제 요 효소들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미식거림이나 오심, 구토가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한의학에서도 습담증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몸에 습담이 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 물질이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뭐 다른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습담증의 담이라는 이제 그 한자가 염증으로 일어난 병이라는 이제 글자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히스타민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주 차까지 뭐 전후로 이렇게 이제 미식거림이나 입덧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죠. 그때까지 이제 히스타민이 없어지는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뭐 잘 자라고 있고, 대신에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거죠. 그리고 히스타민도 제대로 좀 안 없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식거리는 증상도 이렇게 증상별로 중증도를 나눌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막 줄어든다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막 입덧하고 뭐 음식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제로 구토를 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증상들이 있다면 응급실을 좀 가야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빈속을 피하는 게 일단 기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린 음식이나 이제 냄새 맡았을 때 구역감이나 이제 토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생강이 이 구토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생강이라는 약재를 구토나 오심, 미식거림의 이제 치료 약재로 써요. 대용량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좀 이제 임산부 외에도 미식거리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생강차를 굉장히 진하게 평상시에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바나와 여기 생강 두 가지 약재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요건 이따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양약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요 약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감기약이나 뭐 알러지약 복용하셨을 때 이제 졸리면서 그 염증 증상이 없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항히스타민제는 주로 이제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졸린 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좀 잘 안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졸린 부작용만 없으면 좀 또 이제 쓰는 분들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 항히스타민제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효과가 조금 약한 편이죠. 이런 이제 미식거림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구토하시는 분들한테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복용시킨다고 해서 그런 게 바로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경험상.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고, 대신에 안전합니다. 왜냐면 약 자체가 이렇게 센 약이 아니라서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성분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제 참고를 한 건데, 조금 약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입덧이 이제 심한 요 시기에는 조금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얘는 이제 효과가 좀 미진한데, 이제 효과가 미진하니까 부작용은 없고, 얘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좋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임산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약은 안전하고, 요거는 조금 그렇다. 요거는 조금 그렇고, 효과가 좀 얘는 이제 좀 부족하고, 2차 약물은 조금 센 약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한약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한약 먹으면 안 되는 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렇게 뭐 금계요약, 뭐 제병, 원후론, 뭐 태평화재, 그 태평성 집방, 뭐 동의보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전 처방에서, 뭐 여기서부터 하면 거의 1400년 정도 됐죠. 근데 요런 이제 그 책들을 보면 실제로 임신 5조라 그래서, 임신 5조가 그 입덧하는 거거든요. 미식거림과 토하는 것까지 하는 게 임신 5조인데, 이때부터 실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약재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나, 생강 이렇게 쓰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쓰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금기약 같은 경우, 임산부가 이제 금기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축수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센 약 있잖아요. 이제 설사약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나나, 생강 이런 약재들은 이제 금기약은 아닙니다. 그 안전성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나 같은 경우에도, 바나는 원래 독성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쓸 때는 법제라는 거를 해서 독성을 다 빼고 사용하거든요. 독성을 빼고 실제 이제 그 좋은 약성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바나가 천연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항히스타민제고, 대신에 부작용이 굉장히 좀 적은데 효과는 좋은 이제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천연 약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임산부가 이제 입덧을 하고 이제 오심구토를 할 때 바나나, 생강을 쓰면 이제 대용량으로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법제된 거를 쓰기 때문에 독성은 없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히스타민 효과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억제 효과가 이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항구토 효과가 있다고도 보고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잘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요 연구 외에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 따로 올려놓은 연구도 있는데, 실제로 임산부들이 이제
한약을 먹었을 때 이제 혈액 검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태아한테 얼마나 가는지, 약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연구 결과가 여러 편, 그러니까 두 편인가 세 편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모한테도 이제 유해하지 않고 태아한테도 괜찮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고 저도 이제 치료를 많이 한 처방입니다. 바나나 생강 이용한 처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바나가 복령탕 요 처방을 가장 많이 썼고요. 기본적으로 소바나탕이 바나랑 생강 두 가지만을 쓴 이제 처방이에요. 약재 용량이 굉장히 높은 처방이고 이게 사실은 구토의 성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하시고 오심이나 구토 좀 미식거린다, 입덧한다 그러면은 좀 진하게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 이런 처방들이 다 이제 바나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생강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약재들을 이제 많이 쓰고 얘가 이제 금계요약에 나온 처방이고 나머지는 이제 후세방들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좋은 처방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많이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습담증이라고 할 때 쓰이는 그 한자인데 이 담자를 보시면 이게 그 위에 요렇게 요게 병자거든. 질병할 때 그 질병 병자고 그리고 요 화가 두 개 있으면 이게 염증할 때 염자거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다라는 이제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습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바나탕, 바나생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제 비허약형 뭐 흔히 소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재들 뭐 인삼이나 뭐 복령이나 다른 약재들이 백출이나 이런 약재들이 같이 쓰이면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바나는 쓰지 않습니다. 법제를 꼭 해야 이제 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 과정을 한번 거쳐요. 그리고 이제 약재 회피 그 금기약재는 쓰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구토나 입덧 그다음에 그 미식거림 이런 이제 그 기전은 생리학적 기전은 사실 한의사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제 바나나 생강 같은 약재들이 효과가 있나 이것도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이미 밝혀져 있고 이렇게 요런 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요런 효과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임산부의 입덧에 이제 한약이 그래도 좀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양약이 조금 한계가 좀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약이 만약에 좀 직방으로 잘 듣고 안전성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한약을 권장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처방을 해왔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입덧을 한다거나 뭐 음식을 못 먹는다거나 미식거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는 그냥 처방할 거거든요. 안전하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임산부신데 뭐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미식거리고 그런다 하시면은 이런 소바나탕 처방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당연히 진단을 받기는 하셔야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입에 따라서 약재들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잘 진단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